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고요. 네,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안 좋게 끝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안 좋았고요. 삼성전자가 좀 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분석해 드리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랑 삼성전자 그리고 요 내용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이제 대응 방향, 그러니까 업종별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수혜냐 피해냐 뭐 비슷한 것도 있고요. 또 유럽 무기 우리가 이제 유럽에 무기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더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잘 좀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이 오늘 벤츠의 전기차 대규모 공급 계약 공시가 떴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군 현대가서 지금 이제 필리핀 가서 정상회담 했죠. 대통령이. 원전과 이제 방산 쪽이 좀 수혜 같고요. 그다음 보고서는 AI 시대 HBM 다음 병목 찾기 강원랜드 쪽 관련된 원래 카지노 이제 보고서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강원랜드 쪽만 좀 따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밸류업으로 좀 또 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서 그 파마리서치, 루닛, 대양전기공업, 한국단자까지 한번 보고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옛날에는 제가 뭐 거의 그냥 보고서만 많이 좀 했는데 아무튼 정말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이게 더 오래 걸리는 게 뭐냐면 이제 많은 자료를 이제 찾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신문도 더 많이 보고 그렇긴 한데 뭐 저도 더 공부 많이 되고 예.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유는 해드릴 거고 나중에 이제 제가 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MTS에 이제 콘텐츠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예,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뭐 한 달 후에 될지 두 달 후에 될지는 좀 더 진행은 해봐야 되니까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자료들도 저희가 이제 카드 뉴스 형태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유튜브랑 저 MTS 보면 MTS는 이제 자료가 나오니까 같이 보시는 것도 나중에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뭐 아이디어나 공부할 것들은 많이 드릴 테니까 결국 그걸 소화하는 거는 뭐 여러분의 몫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게 공부 많이 한다고 되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알면.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알려드리냐면 워낙 많이 이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구 특정 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일단 아직은 주식을 이제 계속 배워 나가시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일단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저것도 많이 알아놔야 지식을 넣어놔야 그 다음에 자기가 집중할 걸 딱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년에 지금 분위기 봐서 내년에 전기차가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전기차가 진짜 좋을 것 같다 해서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리미리 전기차 쪽도 그럼 공부를 해놔야죠. 왜냐면 또 내년에 전기차가 안 좋아지고 뭐 다시 AI 반도체가 더 뜨겁게 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거든요. 바이오가 계속 좋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좀 쌓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난 올해 진짜 바이오만 승부 보겠다. 뭐 그래도 돼요. 근데 그러려면 그 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해놔야죠. 예. 근데 그냥
대부분 고수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한두 가지만 집중해라. 예. 근데 그렇게 집중하려면 많이 알고 나서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고수분들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고 너무 이렇게 많이 이것저것 아는 게 필요한가 이런 아마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몇 가지로.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안 하고 바로 나는 반도체만 해야지. 예. 그건 이제 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되신 분이면 한두 업종을 집중하시면 되겠지만 아직은 배워나가는 과정이면 이렇게 좀 다양하게 계속 이제 흡수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보일 때 좀 한두 업종에 집중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좀 말이 길었네요, 제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다우는 좀 빠졌고요, 나스닥도 빠졌고 미국의 고용이 좋았는데 그게 발목을 잡았어요. 미국 금리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10년물이 4% 뚫었고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가 오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주식시장이 좀 안 좋죠. 그래서 11월에 동결할 확률도 높아졌대요. 아마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 근데 0.25% 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고, 근데 이 지금 조정은 나쁘게 보지 마세요. 미국 경기가 좋아서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 너무 금리가 빨리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빠지는 거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국제유가 급등하는 건 경계해야죠. 근데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끝나진 않겠지만 전면전만 아니면 되고요. 그 허리케인 밀턴이 지금 미국 남부 강타할 수도 있대요. 이러면 이제 국제유가 또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물가를 좀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미국 기술주가 급락했는데 중국 ETF 사기 위해서 미국 기술주 팔아라 이런 분석도 있나 봐요.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미국 비싸죠. 일본도 안 싸요. 대만도 많이 올랐죠. 인도. 그러니까 중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했거든요. 중국이 또 일주일 동안 휴장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담자 이러면서 이제 미국 기술주를 팔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은 안 와요? 한국은 중국보다 더 싼데.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답답해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오늘 뭐 급등했죠. 홍콩은 좀 많이 빠졌지만. 그래서 오늘 근데 경기 부양책 아마 발표는 있었는데 기대엔 좀 못 미쳤던 것도 같고요. 근데 자세한 건 나오면 또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어쨌든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더 오를 거다. 근데 이미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가 참을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드러내서 아마 계속 지원할 것 같고 이번엔 다르고 중국 인민은행에 맞서면 안 되고요. 돈 푸니까 주가가 30% 올랐지만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진 않을 것 같다. 또 일본에서 배운 교훈은 경기가 안 좋아도 한 번씩은 급등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아주 비싼 시장도 아니고 또 포모가 있죠. 이렇게 오르면 포지션을 비워놨던 쪽에서 야 이거 중국 따라가야 되나. 예. 근데 아마 중국 펀드 물려 계신 분도 제가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예. 제가 그러니까 이 중국 펀드 물어보신 분들 같은 이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니까 고민되시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계속 오른다면 뭐 그때쯤엔 좀 정리하셔도 되겠지만 워낙 지난 4년간 빠졌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뭐 아직은 더 보유해도 되는 뭐 구간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뭐 중국에 내가 물려 있다가 이번에 좀 회복이 됐다 뭐 그런 분들은 좀 일부 정리하셔도 되겠죠. 하겠지만 저도 뭐 이게 중국이 어디까지 갈지 그건 알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이번 정책이 좀 강력하다 보니까 좀 과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나아지는 좀 부분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뭐 주가가 지수가 뭐 너무 갑자기 또 한 단계 더 레벨업 한다. 근데 그럴 때는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쉴 수는 있거든요. 그 쉬어가는 구간에서 한 번 더 레벨업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때 그때가 좀 혹시 이제 펀드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선 약간은 줄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런 뭐 이유들로 뭐 골드만삭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일부는 조심해야 된다. 너무 과대평가됐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S&P 지수 전망치를 올렸고요. 6,000으로. 1년 후에는 이제 6,300까지
주당 순이익 전망치도 올렸습니다. 우리랑 반대죠. 우리는 이익 추정치가 좀 떨어지는데 중국은 그러니까 그 미국은 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좋았고요. 뭐 폭스콘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고 반도체는 혼조세, 테슬라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로보택시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약간 안 좋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 빠진 건 요 내용 때문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10월 10일 날 공개하니까 지켜봐야죠. 또 모비라이도 JP모건이 투자 의견 하향 조정했고 여기도 자율주행 쪽이니까 일단 자율주행에 대한 좀 부정적 보고서가 나왔고 애플, 아마존 다 지금 보고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권사들이 좀 작정을 했나 봐요. 빅테크를 그냥 다 깝니다. 테슬라,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쪽도 빠져버렸고 제네락이라는 회사는 이제 소형 발전기 만드는 회사인데 허리케인 지금 밀튼 오잖아요. 정전하면 좀 수혜 받을 것 같다. 대신에 반대로 보험사는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허리케인 오면 이제 그 손해를 갚아줘야 되니까요. 자, 이란이 일 생산량이 350만 배럴이래요. 그래서 점유율이 한 3.5% 정도 된다고 하는데 150만 배럴 생산 중단될 수 있대요. 석유 시설을 이스라엘 타격하면. 근데 앞으로 오펙 플러스가 증산하잖아요. 이제 감산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상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만 봉쇄 안 하면 사실상 큰 영향은 없지만 지금은 어떨지 모르니까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국제유가는 견조할 것 같고 그러나 뭐 국제유가가 막 90달러 넘고 100달러 가는 거는 그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다시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이제 산업 영향인데 요건 이제 요 표는 저기 그 산업연구원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산업연구원. 예, 거기 들어가면 요 보고서가 있어요. 요 제목에. 그거 PDF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트럼프는 제조업과 중산층 부활이고요. 미국 우선주의 재확인했고 그 다음에 대외 전쟁 비용 우리나라에서도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방위비 내란 얘기죠. 예. 그리고 분담금을 올려라 나토한테도. 예. 그 트럼프 1기와 비교하면 좀 더 센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중국 견제는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해리스는 전략적으로 디리스킹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뭐 필수품이라든가 몇몇 항목들 있잖아요. 이런 건 중국과 계속 해요. 하는데 중요한 거 있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런 거는 중국과 안 한다. 이게 핵심이고 트럼프는 다 하겠다는 거예요. 디커플링 완전히 중국과 결별. 미국 내에서만 생산. 굉장히 과격하죠. 그러니까 약간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는 해리스는 어쨌든 수출 기조 유지하는데 다만 핵심 디바이스 지금 화웨이도 요즘에 부활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견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 해리스가 되면 반도체 쪽에서는 오히려 좀 트럼프보다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견제가 아주 센 편 아니에요. 첨단 반도체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근데 중국이 지금 주력으로 하는 거는 전통 반도체인데 이거 막 미친 듯이 찍어내죠. 그런 게 막 화웨이도 막 들어갈 거고 하니까 우리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텐데 트럼프는 반대로 전통 반도체까지 다 그냥 한마디로 중국 반도체 아예 하지 마. 화웨이도 경제 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쪽이나 IT는 트럼프가 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고 자동차는 해리스가 되는 게 좀 유리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 지금 정책 그대로 유지합니다. 내연차 구제 강화. 왜냐하면 우리 현대차는 지금 전기차도 해야 되니까. 근데 트럼프 전기차를 일단은 지원을 줄이고 지금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데 현대차도 거의 지었는데 이거 보조금 안 줄 가능성도 있고 예, 이렇게 되면 하이브리드 잘하는 일본한테만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쪽은 약간은 좀 해리스가 우리 한국한테 좀 더 나을 수 있다. 배터리 뭐 누가 봐도 당연히 해리스죠. 뭐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바이오 의약품 쪽은 해리스가 지금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죠. 생물보안법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탈중국 공급망 재편 지금 예상되니까 한국이 좀 그리고 동맹국 중심으로 가요. 해리스는 동맹국 중심으로 바이오도 연합을 맺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도 들어가니까 수혜를 같이 받지 않겠냐. 근데 뭐 트럼프도 비슷합니다. 트럼프도 뭐 생물보안법을 반대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수요 왜냐하면 약가에 놔야 되니까. 그리고 자국 내 필수 의약품 생산. 필수 의약품이 주로 중국에서 많이 가요. 이건 또 우리한테도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바이오는 누가 돼도 저는 뭐 둘 다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방사는 좀 다릅니다. 대부분은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호재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달라요. 해리스가 돼야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리더십이 지금 강화되고 있고 미국 주도하에 동맹국가 가치 안보를 결성을 해요. 예. 그리고 약간 중동에서 미국이 발을 좀 뺐잖아요. 그 공백을 우리가 메꿨죠. 수출하면서. 예. 그리고 쿼드, 워커스, 한미일 등 다자간 안보 방산. 그럼 이제 동맹국도 같이 하고 또 우리가 미국과 이제 그 무기 수출 관련된 그런 이제 협약을 또 맺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혼자 하진 않아요. 이 해리스 쪽 입장은. 또 나토는 국방비 지출 늘려야 되고, 또 요게 핵심이죠. 미국 노후 함정 우리한테 맡기겠다. 예. 이런 정책. 그러니까 방사는 한국한테는 해리스가 되는 게 더 유리하고, 트럼프가 되면은 뭐가 안 좋냐면 미국이 직접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다 방산도 하겠다는 거예요. 자국산 방산을 이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이제 미국이 안 지켜주니까 각자 알아서 방위비 지출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뭐 방위비를 줄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국가 간의 방산 협력이 후퇴할 수 있고, 미국 기업이 막 이제 우리나라를 제치고 여기저기 막 수출할 수도 있어요. 중동에서 특히 경쟁할 수도 있어요. 중동 수출 통제 중인데 이거 완화할 수도 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방산 수요가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방산은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예, 이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적인 좀 부분이고, 그리고 분명한 건 산업 정책이 옛날로 가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죠. 그 다음에 정책 패러다임 변하고, 신자유주의는 끝났고 WTO 국제무역기구도 사실 유명무실해졌고 미국이 안 지켜요 전혀. 예, 그러니까 자국이,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시대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런 시대에 맞게 외교도 잘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중간에 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힘들지만 한국은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건 기술이죠, 기술. 예, 반도체란 기술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반도체 쪽, 배터리 쪽, 바이오 잘하죠. 예,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몸값도 저는 올라가고, 또 미국의 그런 견제가 일단 우리한테도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독일 폭스바겐 봤잖아요.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중국과 경쟁이 심해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우리 뭐 마찬가지죠. 중국과 경쟁해서 뭐 살아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걸 이제 첨단 산업 중심으로 막아버리니까 트럼프는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뭐 어떤 영향이 생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입장에선, 기업 입장에선 어쨌든 미국의 그런 방패 역할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도 삼성전자 모르겠는 중국의 공격적인 그 공급,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 생산하는 건 사실 좀 무서운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좀 계속 이어진다. 사실 누가 돼도 상관없지만 이제 똑같이 가지만, 예, 트럼프는 조금 더 광범위합니다. 이제 범위가. 예. 해리스는 좀 좁은 영역, 핵심 기술, 요게 좀 차이가 있다. 요 큰 패러다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유럽 무기 수출할 때 긍정적 발전 방안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한국은 세계 10위고요. 27년에는 세계 5위, 4위까지 가겠대요. 유럽 무기 수출이 증가한 이유는 일단 쌉니다. 그죠? 빨리 줘요. 독일의 PZH-2000이 세계 1위래요. 뭐 세계 최고 자주포래요. 예, 우리나라 K9과 경쟁하는데 1,840만 달러. 우리는 1,130. 그리고 빨리 줍니다. 우리나라는 K2 전차 10대랑 K9 자주포 28개 문을 4개월 만에 줬어요. 정말 빨리 줬죠. 보통 이거 몇 년 걸리거든요. 저런 거 납품하려면. 독일 그리고 저 자주포가 22년 여름 러우 전쟁이 투입됐는데 시범으로 절반 정도 고장 나버렸대요. 이게 그동안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수리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래된 제품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안 썼던 것들. 예, 수입 계약 그래서 1천대 해제해버렸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건 되게 잘한 거죠. 예, 이런 부분은 분명히 칭찬해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 번 갔죠. 폴란드도 가고 루마니아.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온 거는 분명히 저거는 잘한 일인 것 같고요. 다만 보완할 점은 유럽은 이제
지금 20% 정도인 역내 유럽 내에서만 무기 조달하자. 그러니까 한국 거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걸 60%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고, 그 여기에 이런 정책이 펼쳐지면 한국에 유럽 무기 수출이 좀 막힐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위협은 되죠. 근데 뭐 당장은 아니고 시간은 있으니까 좀 봐야 되겠지만요. 유지 보수도 해야 돼요. 현지에 공장 지어야 돼요. 이것도 잘 풀어야 될 숙제고, 그 다음에 폴란드가 한국 무기 선택한 건 독일과 악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국가 간의 영향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 수출 잘했다고 너무 홍보하지 말래요. 누구한테 불편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중동에 무기 수출하면 유럽 사례를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유럽에도 수출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 10위 중에 5개가 유럽 국가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서로 또 이해관계가 맞을 수 있으니까 야, 우리 이거 잘했다. 물론 기분 좋죠. 우리가 수출하는 건 좋은데, 홍보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해서 다른 나라 이제 상대편을 좀 자극하지 마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의 시대는 분명히 맞지만 이런 이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 영업이익 이제 이렇게 나왔고 예상 훨씬 미달했죠. 요게 이제 요건 추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군데에서 텔레그램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증권사 두 곳에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어본 거예요. DS가 반도체입니다. 4에서 4.4조, D램이 4.2에서 4.7, 낸드가 1.2에서 1.3, 그 다음 파운드리는 1.5조로 똑같더라고요. 이건 적자입니다. 이게 너무 뼈아팠어요. 파운드리 적자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일회성 인센티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충당금 쌓고 그래서 안 좋았는데 파운드리 적자 폭이 좀 더 커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회사가 직접 언급한 겁니다. 메모리 사업, 서버나 HBM 좋았는데 모바일 고객,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이 좀 잘 안 팔려요. 그걸 정확하게 좀 언급했고, 중국 아까 말씀드렸죠. 메모리 업체가 공급을 늘렸는데 CXMT 여기가 그냥 공격적으로 증설하니까 거기에 일회성 비용까지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픈 건 이거는 삼성한테 뭐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삼성이 못한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어쩔 수 없죠. PC 안 팔리고 스마트폰 안 팔리는데 그걸 삼성 탓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중국이 저렇게 증설하는 걸 삼성 탓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잘못한 게 있고 어쩔 수 없는 건 구분해야 돼요. 요건 잘못한 거예요. HBM 공급 못한 거. 왜 이건 하이닉스에 비해 완벽하게 지금 밀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 패배한 건데 이걸 빨리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저도 3분기까지는 될 줄 알았는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삼성이 분발해야 되는 이슈다. 이런 부분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폴더블 폰 좀 부진하고 애플 스마트폰 판매 부진,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삼성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소비자가 안 사는 걸 뭐 어떡하면, 애플 스마트폰 예전보다 안 사는 거,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업황 개선 속도도 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술 경쟁력 보건 관련해서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사과 메시지, 아니 영업이익 구조 냈는데 사과했어요. 왜? 시장이 기대 못 미치고. 근데 제일 큰 건 시장에서 위기 아니냐, 삼성전자 지금 안 보인다 뭐가. 그래서 아마 사과 메시지를 냈어요. 실제 여기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술 경쟁력 복원하겠다, 장기적으로 보겠다, 미래를 보다 철저히 준비하겠다,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법 다시 고치겠다, HBM 경쟁력 열의 인정했고요, 포기는 않겠다. 그래서 이런 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사과할 땐 사과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 또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저런 거 사실 안 하잖아요, 대기업이. 그러니까 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보여주기 시기여도 어쨌든 한 거 자체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 다음엔 저런 사고 안 해야 되겠죠. 성과를 보여줘 주시면 좋겠고, 올해 낙폭이 역대 연간 6위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 빠졌어요, 삼성. 그래서 한투의 이제 최민숙 연구원님은 자꾸 일회성 비용이 나오는 건 안 좋지만 4분기엔 축소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입장문 발표한 건 시장과 소통해서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 적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삼성은 매는 다 맞았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죠. 결국 이제 핵심은 저 레거시 있죠. 전통 반도체, PC나 스마트폰 이쪽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 이제 HBM 언제 공급할 건지, 엔비디아 요거를 보시고, HBM4 있죠. 그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 그래서 숄더볼이 없어요. 그 방식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거기선 또 삼성이 할만하다고 하니까
그건 내년 이제 하반기 아마 나올 텐데 그거는 삼성이 이제 하이닉스랑 또 경쟁을 해서 엔비디아 먼저 납품을 할지 그것도 늦어지면 진짜 이제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HBM4에서도 어떤 또 그걸 보여줄지 그걸 내년까지는 좀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고 어쨌든 지금 웬만한 악재는 다 반영이 돼서 좀 버텨내시면 좋겠습니다. LG엔솔 수조원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했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50.5기가와트고 4680 원통형 배터리 공급할 것 같고요. 미국 애리조나에서 짓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애리조나는 북미의 두 번째 단독 공장입니다. 그리고 26년도에 가동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테슬라 외에 이제 유럽 큰 회사죠. 이제 벤츠도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좀 좋은 호재라고 보는 게 결국 미국 시장이잖아요.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과 손잡으라는 얘기예요. 파나소닉은 거의 테슬라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한번 미국에선 한국 배터리랑 해야 되겠다. 이걸 보여준 거고 전기차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아마 전기차로 가겠죠. 언젠가. 속도가 늦어진 거지. 방향이 안 바뀌었어요. 그 파트너는 한국이죠. 그래서 CATL 제외하고 전 세계 1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LG엔솔이니까 중국 제외하면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 좀 올랐으니까 조금 주가는 약간 소강 상태 보일 수는 있지만 긍정적인 뉴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이게 5.9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뭐 추가 증설을 할 필요는 없대요. 왜냐면 연간 벤츠에 들어가는 게 4.6기가와트니까 애리조나 공장에서 4680 시리즈가 연간 36기가와트 생산이 되니까 충분히 공급은 가능하니까 뭐 증설하는 거 아닌가? 그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LG엔솔 첫 비전 공유했고 뭐냐면 전기차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하지만 4대 중장기 전략 통해서 일단 5년 내에 매출을 2배 이상 성장시키겠다. 이런 이제 전략 발표를 했고 전략 발표도 중요하지만 잘 실천을 해야 되겠죠. 전기차 의존도 낮추고 좀 ESS 뭐 이런 부분 괜찮은 것 같아요. ESS가 앞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ESS 모든 걸 다 저걸로 저장을 할 거예요. 에너지를. 에너지 시대에 ESS 저기 들어가는 배터리 세계 1위가 CATL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잘하는데 LG엔솔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 같고 LFP 배터리, 고전압, 미드니켈 하이니켈은 이제 니켈 비중이 높은 건데 미드니켈은 이제 니켈 비중을 좀 낮춘 건데 대신에 가격이 있어요. 좀 싸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고전압, 미드니켈로 중저가 차량을 공략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8년도에는 미국 ESS 배터리 1등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테슬라에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과 저는 LG엔솔이 ESS 배터리 가지고 미국에선 지금 테슬라는 중국 CATL 거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마 배제하겠죠. 왜? 미국에서는 관세 부과하니까. 그래서 기회는 생겼고 그거를 지금 여기에 공유를 한 것 같아요. 그 테슬라를 이제 노리고 1등 하겠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군 현대화 사업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 갔죠. 가서 이제 이 필리핀 이제 대통령하고 군 현대화 3단계 사업 한국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필리핀이 지금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어요. 저기 인공섬이라든가 막 이런 데서 그러니까 필리핀이 원래 중국과 좀 친하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자꾸 인공섬 만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짜증나가지고 미국 SS에 쳐버렸어요. 미국 편으로 다시 가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좀 협력을 하겠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상 미사일, 호위함, FA-50 공격기 뭐 이런 것들 수주가 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원전도 그동안 40년 동안 원전이 멈춰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거를 타당성 조사해서 다시 이거를 재개할 수 있게 우리가 아마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원전도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에 들어가는 거니까 동남아시아에 상당히 또 긍정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대통령이 갔다고 해서 성과 나오는 건 아니지만 후속으로 계속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되면 또 나중에 큰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로 한번 가서 오늘 그게 보고서 많지는 않고요. AI 시대 HBM 다음 병목 찾기 뭐냐면 지금 변목 형상이 심하죠. 근데 그걸 해결하는 게 바로
AI에서는 이제 CPU가 아니에요. CPU는 순차적으로 하니까 GPU는 여러 개를 한 번에 하니까 병목 현상을 해소하죠. 그 옆에 또 GPU 옆에 HBM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옛날에 D램은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GPU랑 얘를 붙여버려가지고 옆에 그래서 병목 현상 해결. 그럼 그 다음 병목 현상 해결해 주는 게 HBM 다음에 뭐냐?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죠. 근데 여기도 병목 현상이에요. 서버 간에 서버가 있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여기서도 막 병목 현상. 내 거 먼저 처리해줘. 내 거 먼저 처리해줘.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네트워크 트래픽을 잘 이해하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했던 그런 이제 빅테크들과 이들의 필요성을 잘 파악하는 기업이 유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회사가 엔비디아, 또 여기 네트워크 반도체 같은 거 주로 잘하는 브로드컴이 혜택을 받을 것 같다. 이 칩들을 제조하는 거 결국 또 기승전 TSMC인데 여기에 삼성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튼 이제 이런 내용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는 이제 오늘 보고서가 사실 많이 나왔는데 그 국내 유일한 내국인 입장 허용 카지노인 거 아시죠? 국내에서 유일하고 2045년까지 독점 보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가 엄청 셉니다. 출입일수도 제한하고 카지노 테이블도 막 제한해요. 매출액도 어디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연간 GDP 규모에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기가 쉽지는 않죠. 딱 이걸 규제해 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GDP가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매출 총량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업장 면적, 테이블, 머신 등 수는 변경 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증설 허가를 해주면 주가 좋고요. 이걸 또 옥죄는 전략이 나오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일본 오사카에 2030년 대규모 카지노가 건설된대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사카 가까우니까 거기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이렇게 되면 좀 이걸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4월에 이걸 발표했습니다. 예. K 히트 프로젝트 강원랜드가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관광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K 복합 리조트로 가겠다. 그래서 비카지노 매출을 늘리고요. 방문객 수도 지금 680만 명인데 1,200만 명까지. 외국인 관광객도 일단은 좀 1000% 이상 확대하는 목표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한 카지노를 이제 이전 대비 한 3배 규모로 신축하고 규제도 완화했어요. 9월에 신규 영업자 확장해요. 예, 이제 영업자 이건 호재죠. 증설을 한다는 건 뭐죠?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28년부터예요. 근데 좀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저런 투자 증설 이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뉴스고 또 한 가지 저는 이거랑 별개로 밸류업을 기대하고 있어요. 공기업이잖아요. 현금이 2조가 넘는 걸 3조 원 갖고 있어요. 순현금이. 이거를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밸류업으로 한번 보자. 배당 수익률도 5.6%니까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마리서치 이슈 코멘트인데 사모펀드 CVC에 오늘 이거 입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천억을 확보했습니다. 저 CVC에 이제 우선주 발행한 거죠. 대부분 유상자 한 거죠. 3자 배정. 그래서 경영권 매각 우려가 해소가 됐고 이 CVC 펀드가 글로벌 전형의 네트워크 많아요. 동남아 유럽의 병원에 투자하니까 파마리서치가 여기 통해서 저런 병원에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유럽 진출 속도가 보통 5년 이상 걸릴 줄 알았는데 2.5년으로 단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A도 해야 되는데 지금 2천억 받으면 4,300억 현금이 생기니까 여러모로 파마리서치한테 긍정적이고 또 파마리서치의 또 핵심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의 성과도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루닛은 이제 로슈의 지난번에 한번 이제 공시 설명드렸죠. 로슈 진단 사업부인 로슈 진단의 네비파이 병리 플랫폼 여기에 루닛스코프 PD 에론을 탑재하는 협업을 맺었는데 어쨌든 여기 8개 새로운 협력 업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루닛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루닛의 알고리즘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여기서 하는 거 중에 비소세포 폐암 이제 분석하는 거를 루닛 걸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PD 에론이 뭐냐면 이제 폐암세 요게 뭐냐면 루닛스코프 PD 에론이 폐암세포 조직의 종양 비율 종양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걸 AI로 분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판독을 합니다. PD 에론이 뭐냐면요. 암세포 표면의 단백질이에요. PD 에론이라는 게 얘가 많으면 안 좋아요.
예, 왜냐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보고 공격해서 없애죠. 근데 PDA로는 이 면역세포가 이걸 암세포라고 인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그럼 면역세포에 공격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막 증식하는 거죠. 그래서 PDA로는 어쨌든 저거에 많으면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예, 저런 거에 저게 어느 정도 있는지 판독하는 거. 그 상당히 이제 암 치료할 때 중요하겠죠. 그래서 루니스코프는 이제 기존의 병리 분석 소프트 회사인 인디카 랩스 통해서 유통이 됐어요. 보통 저걸 통해서 대형 병통이나 중소형 병원. 근데 로슈 진단으로 이제 직접 가니까 확정되는 거죠. 예, 이제 매출처가.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양전기공업은 이제 LS증권의 저희 당사자 정우시 연구님이 이게 조명 만드는 회사죠. 뭐 배전반 방산에 들어가는 열차에도 들어가고 자동차 에도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을 만드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박용 조명과 방산에서 큰 폭의 실적 호전, 자동차용 센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박용도 당연히 요새 조선업 호황이니까 예, 뭐 자동차용 센서도 계속 좋을 것 같다. 센서 철도 수주액이 이렇게 1년 만에 200억 이상 매출이 늘어날 걸 보고 있고, 다만 이 회사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조선주가 최근에 약한 것도 있는데 싸거든요. 좀 배당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2년 동안 배당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ROE가 되게 낮아요. ROE가 5%.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요구하는 거는 현금도 600억 있어요. 순현금. 그러니까 배당이나 주주환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주주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대양전기공은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게 좀 주주환원이 너무 약해서 그게 아쉽고, 한국단자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와이어링 하네스 있죠. 그러니까 그 단자 있죠, 단자. 이렇게 와이어링 전선 뭉치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끼리 연결할 때 이제 전선으로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걸 끼울 수 있는 이제 단자죠. 예.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 추정치 올라갔고요. 4분기도 좋을 것 같고, 북미법인 매출도 대부분 G사 아마 GM으로 보이고, S사는 스텔란티스로 보이는데, 여기 신규 전기차 부품,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전장 부품 수요가 또 확대되고, 전기차 수요 느는 거는 뭐 명확하죠 앞으로, 특히 미국 쪽에서. 그래서 긍정적이지 않겠냐. 다만 트럼프가 되면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가 PER 5.9배로 싸고, 이 회사는 ROE가 높아요. 예, 근데 배당을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매년 700원만 줘요. 700원. 예, 한 주당.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고서까지 말씀을 해드렸고, 이제 공시가 좀 많았는데 일단 내부자 매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이 아시죠? 레이가 지난주에 금요일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레이가 이제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그 지난주 금요일날 싱가포르 여기 아마 국부펀드 같아요. 여기서 지분을 매입했는데 또 했어요. 어제 공시가 또 나왔더라고요. 지분을 또 늘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 올라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틀 연속 지분을 계속 이렇게 늘리는 신고를 했고, 재룡전기도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여기가 2,100조 원에 달하는 자산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예. 그리고 저 어제 또 이오테크닉스도 한번 설명드렸죠. 예. 요새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 매수하는 자산 운용사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가 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한번 또 따로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시 쪽에서 어제 있었던 공시 좀 많았는데, 일단 파두가 기업용 아마 하이닉스로 추정하는데 SSD 컨트롤러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컨텍 아시죠? 지상구. 이제 우주에서 인공위성 신호 받을 때 데이터 처리하는 건데, 요게 어느 기업인지 모르지만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125. 그래서 어제 주가 많이 올랐고요. 어제 이미 좀 오르긴 했습니다. 테스가 사모투자에 그 지분 투자하는데, 요게 사모투자를 뭐 인수해서 뭘 하겠다 이거보다도 이걸 통해서 반도체 후공정 프로브 카드 있죠. 프로브 카드가 이제 웨이퍼 검사하는 부품인데, 요거 제조사 인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코리안 인스트루먼트. 그래서 이 코리아 인스트루먼트는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에 들어가는 그 프로브 카드 거의 1등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D램 쪽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알짜 기업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업을 좀 인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긍정적이지 않나 싶고요. 또 네오이즈 주식소가 결정했고, 펩트론이 어제 이제 기술 평가 일라이릴리에 펩트론이 하는 게 뭐냐면요, 스마트 디팟이란 플랫폼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옛날에 그 비만 치료제는 하루에 한 번씩 맞아야 돼요, 주사를.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근데 펩트론 기술은요,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그게 약효 오랫동안. 이거를 이제 평가해 보겠다는 거예요. 예, 진짜로 효용이 있는지 14개월 정도. 이게 효용이 있으면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중에 맺어질 겁니다. 그래서 물론 무조건 된다는 아니지만 알테오젠도 옛날에 머크랑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주가 좀 좋았고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호재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펩트론의 기술은 약효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스마트 디팍 기술을 갖고 있다. 또 롯데정밀학이 공시가 어제 나왔는데 풍문에 대한 해명인데요. 이게 뭐냐면 셀룰로스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알약 있죠. 알약 코팅하는 거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우리 알약 먹을 때 그런 거 필요하니까. 근데 전 세계 2등 업체인데 롯데정밀이 미국 유통사와 1조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를 해버렸어요. 해명 공시하면서. 이게 뉴스가 나중에 나오고 나서 공시를 했고 이번 계약으로 1조인지는 모르냐. 그거는 단정할 수 없고요. 롯데정밀화학 제품만을 이제 유통한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좋은 호재죠. 그래서 이제 증설도 하고 있으니까 롯데정밀은 어쨌든 ECH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과 경쟁에서 좀 유리할 것 같고 이런 뉴스들은 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해 드릴 건 다 해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만 좀 이제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장 이제 끝났으니까 오늘 지수는 좀 아쉽게 끝났고 코스닥은 그래도 좀 견조했고요. 코스피는 삼성전자나 이제 대형주들이 좀 부진하면서 약간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여전히 많이 팔고 참 주식 안 삽니다. 거의 전기전자 위주로 팔았고 기관도 안 사니까 개인만 사가지고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여전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섹터로는 오늘 그래도 뭐 비만 치료제, 뭐 펩트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좋았고요. 건설주들도 오늘 좀 일부 기업들의 주가, 오늘 GS건설 주가가 좋았습니다. 2차전지는 아까 말씀드린 LG엔솔의 주가 급등에 힘입어서 LG엔솔이 다시 100조 넘었습니다. 시총.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 전기차 화재 방지라든가 뭐 원격 진료, 의료 AI도 일부 올랐고요. 뭐 비트코인도 좀 일부 올랐고 이제 암호화폐 쪽도 올랐고 면역 항암제 쪽도 약간의 반등을 해줬습니다. 원전 여기는 오늘 원전주에서는 BHI가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항공주는 TA항공은 좀 좋았지만 뭐 아시아는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뭐 크게 오른 건 없네요. 다만 이제 오늘 타이어 쪽 좀 빠졌고 반도체는 오늘 하이닉스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좀 6만 원 간신히 좀 지켰고 IT 대표주 좀 여전히 부진했고 LG전자도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예상보다. 그래서 오늘 좀 오후에 빠져버렸고 자율주행은 아시겠지만 그 퓨런티어 최근에 올랐잖아요. 아시죠? 팍 그 테슬라 때문에. 근데 이것도 아닌 거 아닌가 막 이런 좀 불안감. 그래서 오늘은 좀 빠졌다. 그러니까 막 뉴스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시스템 반도체나 오늘 그래서 대체적으로 반도체는 조금 다 쉬어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용기기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좀 하락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좀 안 좋았고 2차 전지가 좋았고요. LG전자 부진했고 방산주 여전히 좋습니다. 크래프톤도 최근 평가 좋고 현대일렉트릭은 오늘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 큰 이슈는 없었는데 오늘 좀 빠졌네요. 그리고 보험주랑 또 오늘 화장품은 좀 안 좋았습니다. LG이노텍도 좀 안 좋았고 롯데케미칼도 오늘 중국이 좀 막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좀 빠졌고 금호석유도 최근 중국 이슈로 막 올랐다가 또 안 좋았고 삼양식품도 오늘은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오늘 뭐 화장품 안 좋았죠. 반도체 소부장 빠졌고 리가켄 바이오 올랐고요. 펄어비스도 오늘 좀 분위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펩트론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태성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시장은 좀 이런 분위기로 좀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시장 뭔가 좀 답답하고 좀 그러시죠. 그렇지만 잘 이겨내 주시고 뭐 최악은 뭐 지나가는데 삼성만 좀 힘을 내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일은 쉬는 날인데 내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뭐 따로 뭐 영상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뭐 시간 쪼개가지고 이렇게 좀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봐주셔서 너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또 방송으로 찾아뵐 테니까 내일 또 푹 쉬시고, 너무 또 미국이 좀 쉰다고 해서 한국이 꼭 뭐 무너지란 법은 없어요. 왜냐 한국은 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만 회복돼 주길 좀 기대하면서 어쨌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그래도 뭐 최근에 2차전지도 분위기 좀 살아나서 다행이고, 이제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인데 여기서 반도체가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모레 찾아뵙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식히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